틀린 것은 1. 법령 개정으로 행위자니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아요? 자, 그럼 법령 제정으로 완화될 때는요? 그 앞에 생각하지 말고 다 맞다고 했잖아요, 제가. 제정이든 개정이든 용도지역 지정이든 변경이든 용도구역 해제든 따지지 말고 결과적으로 뭐 행위자니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녹지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녹지 폐기물 처리시설, 공원, 도로, 수도, 하수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죠? 틀렸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3번 답 나왔으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냥. 4번을 강의한 사람 없어요. 이거 강의, 시험 나오기 전까지 강의한 사람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별표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별표 안에 막 쭈르륵 있어요. 양이. 면제될 수 있는 행위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 나왔는데, 재축할 수 있다. 그럼, 맞다고 하세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럼 그냥 맞다고 하세요. 또 나오더라도 그냥 그 정도. 지문 중에. 근데 그런 것 가지고 뭐 그건 이제 잔기술에 불과하고 기본적인 내용들 3번 같은 거 할 때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그거 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반시설 설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란한 지역이잖아요. 곤란한 지역.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고 얘하고 얘는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기반시설 설치가 왜 곤란해요? 기반시설 설치할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곤란하죠. 거기는 필연적으로 어디겠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 개발 행위를 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나오면 안 되고 특광, 별별, 시장, 군수가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강화한다, 완화한다? 강화한다. 강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런데 대통령령을 보면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50%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거주하고 있는 경제 활동하는 생활 형태가 항상 똑같이 유지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인구가 줄 수도 있죠. 인구가 줄면은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는 뭐 곤란하다 하더라도 곤란하다고 했지 불가능은 또 아니거든요. 주변 상황에 따라서 기반시설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지하도를 놨다라든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또. 그럴 때는 이제 이것들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건폐율을 거기에 있는 여기서 처음에 정하던 것보다 좀 완화할 수 있어요. 이제. 용도지역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게 아니고 처음 정했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50% 깎았다가 여기 이제 보니까 지하도로가 개설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50%안 깎고 40%만 깎자. 10%만 깎자. 이렇게 여기 있는 거 허용치를 조금 늘릴 수는 있죠. 여기에 용적률이 1000인데 1000보다 1200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 이걸 이제 50 깎아서 500이었어요. 500. 근데 지하도로 개설하면 이걸 600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할 수 있죠. 그렇게 그건 이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강화 기준을 좀 달리 적용할 수 돼 있겠죠. 이게 이제 개발도 관리구역이고 여기와 중복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근데 주의할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한다.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랬지. 주상공 외의 지역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이 정도는 응용문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상공 지역도 이렇게 개발이 다 된 게 아니고 개발이 아직 굉장히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상공도. 그럴 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는 거고 주상공 중에서 건축물들이 거의 빼곡하게 들어서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여기밖에 없는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기에도 있을 수,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지만 주상공이라든가 녹관농자나 어디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받고 5번 9번에 5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무슨 행위? 신축, 증축 행위. 그런데 이제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됐는데 이것이 종전 규모 이내로 새로 지으면 이거 뭐예요? 개축이나 재축이죠? 개축이나 재축, 뭐 재해로 멸실됐거나 내가 철거를 했거나 그래서 개축, 재축을 한 경우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얘네들은 여기 새롭게 도로를 추가로 설치할 만큼의 필요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무슨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신축, 증축. 이전도 대상이 아니겠죠? 이전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축, 증축인데, 자, 증축을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건축물을 이렇게 증축했습니다. 그러면 증축 면적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시키겠죠? 요거 하겠죠? 요거만큼은 부담 안 시키겠죠? 이 사람 부담 안 시키고 보면 이거 부담 안 시키는 거 맞겠죠? 또 신축을 한번 해요. 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건축물을 건축하면 뭐가 돼요? 신축. 그럼 이 비용 여기에 대해서 다 부담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걸 철거하고 새로 지었는데 이게 종전 규모를 초과했어요. 이거 뭐예요? 증축은 기존의 건축물을 지금 이거 때려 부쉈어요? 안 부쉈어요? 그냥 들리면 증축. 요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없었잖아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또는 멸실된 후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해서 건축하면 신축. 그래서 생짜로 지으면 당연히 신축 면적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여기 이거 부담시키면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죠? 어디다 부담시켜야 돼요? 여기다 부담시켜야지, 여기다가. 얘하고 여기 균형 맞잖아, 그래야지. 그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대상 행위로 한다. 포함하여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를 했다가 찾아야 됩니다. 그냥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무슨 상황인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5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이게 지금 그림으로 그려준 걸 설명한 겁니다. 말로 한 거예요. 이제 이런 말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행위가 되는 경우는 이 말은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중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행위만 부과 대상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말을 이제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10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할 때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 비용 당연히 산입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내는 거예요. 다 내는 건 아닙니다. 100분의 20 부담해요. 자, 여기 20%. 민간 부담률 얼마라고요? 100분의 20이에요. 민간 부담률도. 민간 부담률 100분의 20. 근데 뭐의 100분의 20이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100분의 20이죠. 그죠? 그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뭐, 자, 도로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도로 포장 비용 같은 거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포장 비용만 들어갑니까? 도로 비용, 구입 비용 또는 만약에 지상권 설정하면 지료 같은 거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용지 비용과 시설 비용. 용지 비용, 시설 비용. 아파트 지을 때 뭐가 들어가요? 여기도 택지 비용과 건축 비용. 당연하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택지비, 건축비 이런 말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택지가 아니니까 그냥 용지 비용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는 건축비인데 여기 건축물 건축만이 아니니까 시설 비용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용지 비용, 시설 비용, 택지 비용, 건축 비용 똑같죠,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 비용 산입된다. 너무 당연하고 답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데 내가 현금이 좀 없어요. 그러면은 물납할 수 있죠. 땅 내면 되죠. 도로 비용 같은 거. 유사한 거란 토지로 이제 물납할 수 있다. 설치 비용 관리 운용을 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 회계가 설치되어야 된다. 기반시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그 신축 증축에 있는 사람이 가불이라고 한번 볼까요? 가불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용은 이거 만드는 데 써야 되는 거지. 여기 가서 이거 만드는 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특별히 여기서 거둔 돈은 여기서 쓰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게 특별 회계예요. 일반 회계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일반 회계고. 자, 그러니까 얘는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특별 회계가 설치해야 되고.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는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사용 승인까지 안 내면 사용 승인 거절당하니까 내야 돼요. 안 내면 사용 승인 안 해줍니다. 뭐 강제하는 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방법 아주 유효하겠죠. 사용 승인 안 해주면 못 쓰는데. 그러니까 사용 승인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돼요. 설치 비용을. 근데 이제 그 납부기일 연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다 맞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1년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2년 범위 내에서 이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2년에 나눠서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숫자 나중에 또 체크하고 요약집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요건이 좀 있어요. 무슨 뭐 사업상의 실패 등으로 재산 상실이 클 때라든가 이런 게 요건이 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고 뭐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말이 붙으면은 이럴 때 분할 납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여기 이제 그 용지 비용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용지 비용 있죠? 용지 비용. 그리고 표준 시설 비용이 있어요. 표준 시설 비용은 누가 고시합니까? 국장이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국장. 표준 시설 비용. 이거 더하고 여기다가 이제 민간 부담이 얼마라고요? 100분의 20. 그리고 용지 비용 산정할 때 뭐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또는 여기 있는 용지 환산 개수라고 0.4 이내에서 곱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때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거의. 그러니까 뭐 용지 비용, 표준 시설 비용이 있겠구나. 한 정도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곱해야죠? 연면적 곱해야 되겠죠? 여기고 한 거 내가 얼마 했는가. 이거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연면적도 곱해야죠. 거기다가 얘하고 얘를 볼 때 면적은 얘하고 얘가 같다고 쳐요. 면적은 같은데 얘는 숙박시설이고 얘는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면적이 같을 때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면 안 되죠. 얘는 도로 많이 이용할 것이고 얘는 덜 이용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유발 개수. 기반시설 유발 개수. 유발 개수가 있는데 유발 개수가 이것도 이제 곱해줘야 되고 유발 개수 숙박할 때 몇 박 한다고 했어요? 1박 1.0 숙박하면 뭘 내야 돼요? 숙박료. 이게 뭐예요? 의료시설. 숙박 위에 뭐가 있어요? 위락시설. 근데 건축법은 숙박 위에 바로 위락이 있는데 여기는 1, 2위가 있다. 이게 1, 2는 다시는 건축법은 또 숙박 아래에 있어요. 교생 주동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1, 2위 이렇게 하죠. 1종근생, 2종근생. 이마트와 이마트 24는 단위 면적당 필요한 그런 거. 기반시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판매시설. 이마트 24는 1종근생이잖아요. 이마트는 이제 판매시설이고 비교해서 이제 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라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힌트 드린 것만이라도 좀 암기를 하려고 확실하게 하려면 힌트를 가지고 외우시라. 그리고 여기 이제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있고요. 이종근생 있습니다. 1생이나 2종근생에는 여기서는 뭐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건축부에 아닐 때는 건축부에 있는 것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이용원, 비용원, 동물병원 이런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은 주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위락시설. 그다음에 이제
주택 있고요. 주택. 업무시설. 여기 의료시설인데, 이게 건축법은 여기에 노교수야에서, 그러니까 교육복지시설이 있는데, 노교수야가 여기 없고, 여기 있어요. 노교수야. 노유자 교육연구 수연 야영장에서. 주택은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뭐 이렇게까지 심지어 나올 가능성은 뭐 잘 없는데 단독, 공동 나올 수 있고 업무시설 이런 데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주택법은 이제 여기에 교생주동에서 이게 주거업무는 여기에 있고 의료는 여기에 있고 맞아요. 근데 1종의색, 2종의색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이제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위로 올라왔습니다.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노교수야가 얘하고 같은 라인에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0.7로 떨어져 있어요. 얘는 0.9고. 1.3, 1.4, 1.6, 2.1 그리고 관광 휴게시설이죠. 1.9 관광 휴게시설. 제가 이건 깜빡 강의를 놓쳤는데 관광 휴게는 어쨌든 지문직에 좀 가끔 나오는 편이에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거 점검을 했어야 될 텐데 제가 못했어요. 작년에. 나와서 이게 답으로. 그리고 관광 휴게시설은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시고 공장 관련해서는 이제 종이 공장이 있고 담배 공장이 있어요. 누가 기반시설 유발 기수가 높다고 했어요? 혹시 아세요? 종이 공장. 얘는 깨끗하니까 많이 씻어야 되거든요. 얘는 더러우니까 잘 안 씻어요. 0.3, 2.5 제일 높아요. 종이 공장. 근데 제일 높고 제일 낮은 것들은 보통 시험에서는 그걸 꼭 내는데 우리 시험은 안 내요. 잘 가운데 있는 것들 내요. 예. 그래서 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제가 찍는 거 잘하는데 보통 시험은 제일 위에 있는 거 막 특징이를 꼭 하나씩 꼭 내는데 우리 시험은 특징이가 안 되고 막 틀리라고 막 이것저것 막 뒤섞어 가지고 노출된 걸 잘 안 내요. 위아래에 있는 것들은 보통. 자 그러면 다시 4번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같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럼 이제 건축법에 지금 건축법 문제 의료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고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같은 시설군이니까 아래로 갈 때 신고해. 아래로 가는 게 아니죠?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납부 의무자는 납부 기일의 연기 분할 받고 11번 개발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 적용한다. 군수가 개발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견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도지사 간섭 안 한다니까 여기는. 자, 개발행위 허가하는 거, 성장관리방안, 개발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국장 도지사 간섭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상급 관청 입장에서 통제하니까 국장 도지사 나오지만 각자의 권한, 개별적인 권한 행사하는 것들은 국장 도지사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물론 맨 마지막 파대에 이제 시범도시 지정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건 이제 국장이 하는 거지만 개별적인 허가와 관련된 권한들은 다 누가 해요? 특별시장부터 군수. 이렇게 이게 전체적으로 한목에 보기 위해서 자꾸 밀었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래서 도지사 승인 받는 거 틀렸고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지문 하나하나만 외우면은 나중에 또 살짝 바꾸면 헷갈리니까 전체로 다 보는 안목을 좀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무엇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개발이 집중된 지역은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 것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뭐 있다 하는 정도 그것조차 몰라도 여러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지정해야 되는 것 행위자는 어떻게? 완화, 해제. 그리고 몇십 퍼센트? 20%. 인구 증가율 20%. 허가 건수 20%.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4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얘는 맞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자가 아니고 신축이나 증축하는 사람만 부과하는 거거든요. 개발 행위 허가는 저기 있는 6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비용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건축 행위조차도 전부가 아니고 신축, 증축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5번을 체크한 사람도 꽤 많아요. 5번을 체크한 사람이 제일 많았을 까 봐요. 당시에. 잘 안 보이니까. 자, 깜빡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아까 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도로 너비는 5m고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를 경유해서 설치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도로는 넓은 도로는 또 뭐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리 뭘로 결정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설치하려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주간선도 같은 큰 도로라고 하면 지방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협의 심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만 가지고서 바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 면제 대상인 기반시설이라고 한다면 도시군 관리가 없어도 되겠지만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야지만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잠정적으로 여기에 뭐가 필요할 것인가, 어디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계획인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 결정이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나왔고 이건 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나와도 답은 아니에요.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답은 아니에요. 이제 작년에 나온 게 올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걔는 답이 아니고 지문 중에 나올 수는 좀 있어요. 이제 답은 잘 아니에요. 이제 답인 거 매년 답인 것도 있지만 작년 답은 올해 답은 거의 아니에요. 근데 나오긴 나와도. 그러면 이걸 이제 이것도 근데 강의를 했는데 이것도 나왔네. 지문에 보니까 여기 이제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여기에다가요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거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뭐가 있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대상으로는 뭐가 있어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또는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용건 용의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필수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걸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여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굳이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여기도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요.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은 뒤에 나오긴 나올 겁니다. 다시.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됐던 거고 1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11번이 29회고 이게 30회 똑같은 말이 나왔던 건데 이제 올해 또 나오진 않아요. 이제 다른 게 나오래는 이제 안타깝지만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기관의 심의 대상이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하거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거나 다들 우리들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분명히. 그죠? 이런 중요한 것들은 심의해야 돼요. 고시도 당연히 하는 거고요. 광역시장은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잔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지정해야 한다. 그래. 지정해야 돼요. 행위잔이 완화되는 것은 지정해야 돼요. 틀렸고. 그래서 뭐 답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29회가 아주 뭐 최근에 한 10년 정도 해서 제일 어려웠던 데인데 29회 문제는 좀 헷갈리고 역시 30회 문제는 그보다 훨씬 쉬웠죠. 비슷한 문제인데 지구단위 4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거 4번 지문이 11번에 4번 지문하고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해를 통해서 하는 건데 11번에서는 4번, 5번 헷갈려서 5번 찾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12번은 4번이 헷갈려도 3번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답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지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에 예상문제 1번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린 것은 공유 수면의 매립, 토지 형질 변경이죠. 허가 받아야 되고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 되고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허가 받아야 돼요. 5m 이하.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닌 토지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는 행위. 농림지역에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농림지역은 제가 여러 말씀드렸죠. 여기 농사 지으면서 수시로 수확한 농작물 같은 거 쌓아줄 수 있거든요. 야적해서 농림지역에다가 막 쌓아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직접 사가기도 하는데 안 팔리면 오랫동안 놔둬요. 너무 오래 나와서 이제 썩어서 이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놔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공작물 설치 말하는 거죠. 공작물 설치해야 되고. 2번 개발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한 10여 년 전이면 정확히 맞는 지문인데 지금은 이 말은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경작을 위한 경우도 이제 그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만 허가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문제가 약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경작은 허가 안 받는 게 있다. 실제 시험은 이렇게 안 내니까 경작하면 허가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법조문이 아주 복잡해서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 그런 교재라든가 강의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저게 써주고서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말도 그냥 여러분 맞는 걸로 그냥 읽고 넘어가주세요. 그게 편할 겁니다. 공부할 때. 자,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 변경을 했어요. 원상 회복 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지문은 안 나옵니다만은 지문을 좀 약간 여기는 조금 성의가 없네. 자, 원상 회복을 명했을 때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대집행? 행정 대집행 제도 있다는 건 꼭 알아야 돼요. 여기뿐만 아니고 어디든 그 말을 써먹을 수 있고 종종 나와요. 2, 3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런 지문들이 관련되는 지문들이. 어려운 강의인데 2, 3년에 한 번이면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예요. 투자 가치가. 허가권자는 4번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르지 않은 개발 행위로서 상업지역에 있는 면적 8,00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행위가 일단 아니네요. 그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죠? 상업지역에서 8,000제곱미터 형질 변경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돼요. 당연히.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 하는 게 있었는데 기준 면적 보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얼마까지 돼요? 1만. 1만 미만인데 제가 얼마까지 그냥 1만이라고 그냥 해요. 1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 그렇게 했죠.
공업적은 3만. 관리적, 농림적 1만 죽으라고 하는 상업적이라고 여기 했는데 여기 1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1만 죽으라고 하는 상업적 했는데 여기. 아침 저녁으로 염을 며칠 주면 농업인이에요. 혹시 아세요? 120일, 120일. 상업인 120일 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1년 내내 일하잖아요. 설날에도 일하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1만 죽어라는 상업적 아니에요. 여기는 3만. 그리고 농사 지을 때 형질병정 많이 해야 되지. 조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사를 위한 형질병정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 농지용 증진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것에 하면 이거보다 클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 개별적으로 할 때 기본적인.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그럼 이제 1만 죽어라는 상업지역에 있어요. 주상. 자, 얼마요? 1만. 가위바위보잖아, 여기는. 얼마? 5천. 보전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적을 나눠서는 안 할 거예요. 뭐 보전관리적 이래도 3만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 보전녹지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까지.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정리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최소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 1만 이상. 1만 주거라고 상업지역 1만 이상. 자연녹지 생산녹지 얼마 이상? 아,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공업지역 얼마 이상? 3만 이상. 여기는 몽땅 얼마 이상? 30만 이상. 도시외기적은 30만 이상. 이렇게 같이 이제 할 수 있어요. 언제 나올 수 있고. 이제 보전녹지는 안 물어봅니다. 보전녹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안 물어봐요. 뭐 보전녹지를 억지로 해놓고 1만 5천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까지는. 그리고 없는 제도를 물어보는 것은 반칙이에요. 사실은 없는데 거기를 뭐 5천 해가지고 넣는 건 반칙이거든요. 그건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까지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면적 한번 하겠고.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여기 얼마 그랬죠? 상업지역에서는 1만 미만으로 허가받아 할 수 있죠? 다음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토석 치실량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좀 약간 간평 문제가 좀 있어요. 섞여 있는데 고민이 조금 돼요. 내가 이거에 되는데 이 정도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이 정도 지문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이건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알려고 그러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 내용이. 왜냐면 이 개발행위 허가할 때요. 특광 별별시행수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아주 중대한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쳐. 근데 이 내용이 원칙과 유예가 너무 복잡하고 양이 많고 안 물어와요. 시험에서. 그래서 제가 강의를 안 하는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더라니까. 근데 간평에서는 이게 아주 잘 나와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토속 채취량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3만 미만일 때는 도시계획은 심의 안 거쳐도 돼요. 그냥 남양시장이 뭐 2만 제곱 우리가 2만 제곱부터 토속을 채취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 이용 상황 고려해서 허가를 해주면 돼요. 근데 3만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은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3만 이상이어도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리해주니까 간단한 것 같죠? 이거 법조문 갖다 놓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럴 때죠.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뭐 1만 초과해서 형질병의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한다.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한다. 이럴 때는 주거지역에서 1만 초과해도 형질병의 허가 받을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려면 심의 거쳐야 돼요. 근데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문에 자꾸 나오니까 내가 언급이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요 정도 이것도 보지 마세요. 도시계획은 심의 거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문 중에 이거 숫자 아닌 것들이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언급하다 보면 또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이것만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이것만 안 틀리면은 여기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은 맞아요. 다 이제 그래서 이거 보지 말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곳 여기 있으면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도 내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까먹는데 이거. 연장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이제. 근데 이 간평에서 자주 나와요 이게. 간평에서는 제가 간평 강의하면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이거 해요 이거. 근데 우리는요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때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죠? 중국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가면 중국어를 조금 해야 되는 거고 미국 사람 많이 사면 미국어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이고 우리는 여기 미국이거든요. 영어를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고민이 좀 되는데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한번 봅시다. 읽어보면 나왔으니까 그 토속 채취량 3만 하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아까 3만 이상 할 때 심의 거치는 건데 그 말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맞게 하면서 할 거니까 나오더라도 성장 관리 방안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심의 없어도 된다. 뒤에 있는 문제도 그 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개발행위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토지 이용 계획 등등의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맞죠? 가운데 있는 말 볼 필요 없어요. 3번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공업지역에서 4만 제곱미터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거칠 필요가 없다. 숫자는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업지역은 원래 얼마죠? 형질 변경이 3만. 그건 기억해야 되고 이제 그거보다 많이 할 때는 심의 거치라 이 말인데 건축물 건축 등을 위해서 그런데 그 내용까지 공부하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이 심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라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제 이해해야지 그 말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너무 복잡해서 안 했는 건데 그 내용 이해하지 않더라도 기계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방안 나오면 그냥 심의하지 않아. 그 문제가 나올 거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 나올 거거든요. 심의 안 한다. 심의 안 한다. 기반시설 설치 등이 적절해야 되고요. 조건부 가능하고. 4번 옳은 것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규모가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허가를 요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제 이런 것들은 문제를 좀 너무 어렵게 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하더라도 너무 꼬아가지고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실제 시험에서 너무 꼬아내는 문제는 틀려도 돼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르겠다는 거 틀려도 돼요. 근데 연습을 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힘들거든요. 저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자꾸 안 보여요. 숫자도 뭐가 무슨 함정이 있나 보죠. 도시군계획 사업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근데 그 받으라고 했으니까 틀린 건데 중간에 숫자 같은 것들을 자꾸 집어넣고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 이런 걸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 정도만 거기다가 페인트를 쓰면은 그것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2개, 3개를 페인트를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찾기는 너무 어려워요. 문제라고 보기가 좀 곤란해요. 이런 것들은. 도시군계획 사업을 아는가를 물어보는 문제 지문인데 그것과 무관하게 틀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도시군계획 사업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잖아요. 그거 알잖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1번 지문을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변별력이 좀 안 되는 거 떨어지는 거죠. 실력 평가를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2번 행정청인 시행자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얼마 이내 신고해요? 1개월이고 1년? 1년 아니고요. 1개월. 1년이면 형상이 다 변해갖고요.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요. 이게 재난수습을 위한 것인지 지 사리 사욕을 위한 것인지 어려워요. 1년 지나버리면. 1개월입니다. 행정청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집어넣어서 또 좀 약간 헷갈리겠는데 여기서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포인트와 관련된 숫자로 헷갈리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했으니까 이것도 좀 그렇게 좀 좋은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1번보다 그래 조금 낫네. 1번은 너무 어려워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상업지역에서 토지 형질 변경 규모가 3만일 때 허가권자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맞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2번, 3번, 4번이 다 거기에 중심을 두는데 그만큼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사실은. 간편 같으면 이렇게 막 5번이라도 내야 돼요. 이거를. 꼭 맞춰야 되니까. 4번 허가권자는 당의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 개발 행위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시험에서? 이건 지문을 만들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놨네요. 그냥 지워버리고 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억지스럽죠. 개발 및 또 관리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을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들었죠? 설명했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계획서를 제출합니까? 그죠? 안 되겠죠? 1번 지문 볼 때는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받는다. 이래서 틀렸다고 읽으시면 되고 2번은 1개월인데 6개월이라고 해서 틀렸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어요. 다 보다 보면. 그냥. 3번은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 방안 나오면 심의 없다. 4번은 보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제일 우리 시험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은 5번이에요. 5번. 개발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다음 페이지 5번. 옳은 것은 사업기간을 단축합니다.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치죠? 방해가 안 되잖아요. 줄이는 건데. 그죠? 내가 1년 보장되는데 5개월 만에 끝냈어요. 그거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없죠. 근데 사업 면적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그 기반시설과 관련된 공적인 시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줄이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5% 이내고. 기간은 그냥 그런 말 없이 줄이면 줄일수록 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죠. 모르겠네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만 줄어들어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별개의 문제니까. 자, 다시 축축하는 건데 사업기간 단축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사업 면적은 얼마까지 축소할 때 허가 안 받는다? 5% 이내에서 축소할 때 허가 안 받는다. 재해복구 재난수습은 응급조치의 경우 1월 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응급조치 후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죠. 공유수면 매립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형질 변경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행위도 형질 변경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허가 받는 거 맞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행위 중에 도시적과 계획관리 안에서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와 사방 사업에 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국토계획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혹시 나오면 틀린 말인데, 이제 도시적과 계획관리적에서 산림에서 산지에서 임도 있거든요. 일반 도로 아니고 나무 같은 거 벌목해서 옮기는 거, 임도 같은 거 있거든요. 임도. 사방사업 이것은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사업은 쉽죠. 사방사업법. 그리고 이제 임도 설치는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고, 근데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아닌 곳에서는 이제 그 산지법에 따라 또 이제. 그래 다른데 그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은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고 또 도시역 아닌 곳에서는 산지법이고 이렇게 구별 안 하셔도 되겠어요. 자, 다시 산림에서의 임도만 볼게요.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이니까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채취할 수 있어요. 눈치 빠르면은. 이거 몰라도 다른 답이 있어요. 얘 답 아니에요. 얘는 분명히. 자, 저는 산림에서 임도 나오면 국토계획법 아니에요. 뭐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든 산지법이든 이게 나와야 돼요. 산과 관련된 법이 나온다. 특별법이 적용된다. 자, 임도 나오면 특별한 법이 적용된다. 근데 이거를 도시적과 계획관리적은 이거고, 그리고 도시계획관리 아닌 생산관리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적은 산지법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임도 나오면 국토계획법 아니다. 그냥 그렇게.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쳐다도 안 봅니다, 이런 것들은. 6번 틀린 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특별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맞죠? 도지사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국가계획 관리면 국장이 지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지정한다. 맞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대상이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에 얼마 범위 내에서 50번. 문제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깜빡했네요. 뒤에 용적률 최대한데 60% 범위에서 했으면 뒤에 건폐율은 없어져야 되겠네요. 말이 되려고 그러면. 어쨌든 없는 걸 생각하고 용적률 최대한데 6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틀렸죠? 얼마 범위에서? 50%. 50%.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장이 정한다. 지정 기준도 대령 범위 내에서 국장이 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7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도로율 20%. 향후 2년 이내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 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대상이 되고요. 향후 또 2년 이내에 하수 발생량이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지정 대상이 되고, 향후 2년 이내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 있는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지역.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앞으로 개발행위가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거, 개발행위가 늘어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반시설 부담구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야. 여기 개발에 관해서 좀 표현했는데 1, 2, 3, 5 하는 것들은 개발보다는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좀 사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좀 부족한데요 하고 있어요. 도로가 부족한데요, 학교가 부족합니다, 하수도가 부족합니다, 수도가 부족합니다, 이러고 있죠. 지금 징징 짜고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하는데 동영에서 섞어놓고 찾아라.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과 관련된 건 무엇과 무엇이냐, 이런 정도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걸 호소하고 있으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행위자니 완화, 해제, 그리고 허가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 증가율 20 이상 높고 허가 건수가 20 이상 높고 증가하고. 8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상적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개발 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상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대상 지역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하면 지정할 수 있고, 근데 얘가 지문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임의적 대상도 있다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게 나쁘진 않겠지만 이거 모른다고 해서 답 찾는데 잘못될 건 없습니다. 필수 대상에서 나와요. 답은 항상 법령 제정 개정으로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지되는 지역.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또는 법이 바뀌어서 어쨌든 행위자니 완화될 수 있고 행위자는 했던 것들을 아예 없앨 수도 있고 그러겠죠. 지정해야 돼요. 지정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변경되거나 해제됨으로 인해서 행위자니 완화되는 지역. 시가와 조정구역이 유보기간이 끝나서 그 다음날 해제가 됐어요. 지정하여야 한다. 이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물론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거기서 해제되고 면적이 30마 이상 할 때 지정해야 되겠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완화만 되면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30% 이상 증가한 지역, 이런 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잘 안 내는 편인데, 자, 지정 기준으로서 기준, 여기 지문도 설문도 지정 기준 이렇게 한다 그러면 4번을 찾기가 조금 수월한데, 어쨌든 그냥 숫자 20이 아니고 30이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세요. 좀 애매한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지적을 못했는데, 토지상환채권은
해당 지역의 분양 토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법에 있는데 3분의 2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이걸 틀린 걸로 하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거 맞는 말 같은데 아무리 봐도 2분의 1 초과 만드는 것도 3분의 2 초과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이건 맞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만 봐가지고 이 숫자가 틀렸으니까 틀렸다는데 앞으로 이제 잘 안 낼 겁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자꾸 지적하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지적을 자꾸 하다 보면 좀 안 낼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3분의 1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요. 이제 이건 틀렸죠 이제. 그죠? 2분의 1 초과 만드니까 이거 초과 만드는 것은 이거 초과하면 안 되는 것도 맞다고 불려져요.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 맞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뭐 지정 기준으로만 본다면 얘는 좀 그래도 지정 기준으로 봐서는 4번 좀 틀렸다고 볼려져가 있는데 아까 여기 있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라고 아무리 봐도 평가되는데 그거 틀렸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나오면 그냥 숫자 있는 거 외운 거 가지고 그게 틀려 있으면 틀렸다고 찾으셔야 돼요. 나 이 지역에서 답 없으면 처리를 하더라도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명확히 맞는 말이에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 허가 건수가 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30% 증가한 지역. 30% 증가한 지역. 이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냥 20% 이상에 해당되는 하나의 사례를 말하는 거니까. 30% 이상 했으니까 기준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볼려지가 있지만 30% 증가했다 그러면 20% 이상에 해당되니까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걔는 이제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50% 높은 지역 맞는 말이죠. 자, 9번 그런데 차차 이제 문제 나오면서 자꾸 연습을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기반사업 부담구역 오른 것은 국장, 기반사업 부담구역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잘못했죠? 국장은 권한자도 아니거니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돼야 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그 1년 되는 날이 해제되는 게 아니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가액을 초과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야 한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5번부터 볼게요. 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 일반 회계예요? 특별 회계예요? 특별 회계 귀속시켜야 돼요. 이것도 그냥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낸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특별 회계고.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맞죠? 예. 근데 사실 이 지문은 거의 틀리게 나옵니다. 지도지사가 정한다. 틀리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답으로 처리했는데 3번은요. 이건 보지 마시고 지우세요. 그냥 설명을 해드리니까 또 설명 안 하고 지우면 또 몰라서 그런가 했으니까 그냥 설명할게요. 여기가 이제 도로 설치 비용 내가 여기 이거 신축 증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갑이. 근데 갑이 마침 여기에 자기 땅이 있어 이렇게. 이 사람이 500만 원을 내야 돼요. 500만 원. 네 땅이 4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내고 100만 원 더 내면 되는 거죠? 그게 물납이에요. 근데 그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되면서 그럼 500만 원 돌려줘.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물납하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물납하는 거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초과해서 물납 안 하죠. 그럼 땅 팔아먹는 여기 현금으로 환급하라고 했는데 그럼 땅 파는 거지 이 사람한테. 장사하는 건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복잡하게 안 나온다 이거야 이제 이렇게까지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한번 들으면 알 수는 있겠지만 한번 들어서 뭐 알아봐야 시험장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 또 나중에 하면 또 여러분 역시 가물가물해질 건데 3번을 보지 말자 이겁니다. 보니까 두 문제가 남았는데 두 문제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시간은 좀 되긴 했는데. 자, 10번. 틀린 것은 국장이 녹지역이나 계획관리적으로서 법정된 지역을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장은 어디 심의해요 항상? 중앙심의예요. 다음에 특별시장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 아까 썼던 거 있죠? 우량농지, 소수류, 수목이 집단적으로 조술과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조성된 지역에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의 허가를 몇 년간 제한할 수 있다? 3년. 환경, 미관, 경관, 문화재의 손상이나 오염, 우려를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몇 년? 3년 제한할 수 있다. 국장은 심의하는데 무슨 심의다? 국장은 중앙 심의. 지자체장은 이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 그래서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3년 더하기 2년까지 개발의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국장, 지도지사가 제한할 때 시장군수 의견 드려야 돼요. 이 사람들은 누구 의견 드려요? 시장군수 의견 듣고. 그리고 도시군의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지정하면 고시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2번은 틀린 거고.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장, 지도지사, 시장군수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 보면 국장, 특별시장, 군수 따로따로 떼서는 잘 안 낼 겁니다만은 어쨌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때는 1회에 걸쳐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의하고 안 하고? 심의 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7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녹지적. 근데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지적 이렇게 안 하고 그게 수목이라든가 조수류, 우량농지적 하나 정도는 거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우수수 중에. 다 넣을 수도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은 최장 몇 년? 5년. 계획관리지역 최장 3년. 이거 우수수가 나와요. 분명히 우량농지, 수목, 조수류가 나옵니다. 녹지지역과 계획관리 이것만 덜렁 나오는 게 아니고. 개발 행위로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 하는 곳은 3년.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은 최장 5년. 그래서 답은 5번. 자, 10분 쉬었다가 보겠습니다.